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는 물론 안과와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코를 세척해주는 게 좋고 소금물로 목을 헹구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정지은 씨는 얼굴에 오돌토돌한 게 나고 염증까지 생겨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가려운 증상도 있고요.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머리 두피 쪽에도 조금 많이 가려운 것 같아요. 피부과 전문의는 최근 마스크가 보호하지 못하는 눈두덩과 이마 쪽에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환자가 부쩍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바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든지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등 습진성 질환들을 악화시키고 이 때문에 외출할 때는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는 게 좋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몸을 씻고 머리도 감아야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호흡기를 위해서는 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이 좋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와서는 물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코를 세척해주는 게 좋고 소금물로 목을 헹구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코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난 다음에 45도 방향으로 이제 세척 용기를 쏘아서 이게 들어가서 안에가 씻기고 난 다음에 쭉 빠져주는 걸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콘택트 렌즈 대신 가급적 안경을 끼는 게 좋습니다. 1시간에 물 한 잔 정도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미세먼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진주의 대학가 고시원 상당수가 불법 취사시설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행정당국이 수시로 단속해도 이 같은 불법 용도 변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마다 불법 취사시설을 설치한 진주의 한 고시원. 고시원은 원룸과 달리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지만 버젓이 어기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90도 형식으로 지어요. 그러면 방에 있는 취사가 시설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불법으로 저걸 주방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 살아도 피해를 보는 게 없어요. 진주의 대학가에만 고시원 70여 곳이 등록됐는데 상당수가 이처럼 불법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당국이 수시로 단속해도 단속 기간에만 철거하는 꼼수를 써 화재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저는 오늘 싹 뜯었다가 걸려가지고 한 2, 3년 다 줄였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안 놓은 게 어디야? 100%입니다, 100%. 고시원은 원룸보다 주차장 면적을 상대적으로 작게 확보해도 되다 보니 고시원을 지은 뒤 원룸처럼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시설 면적 100제곱미터당 차량 1대를, 다가구 주택인 원룸은 세대당 0.7대를 주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면적 350제곱미터 방 13개짜리 건물이 고시원일 경우 차량 넉 대용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원룸은 차량 9대용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현행법상 불법 용도 변경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정기간에 취사시설을 뜯었다가 몰래 다시 설치해 처벌을 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정 조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시정을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가보면 또 원상복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고시원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시는 세입자들이 입주한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시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이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거제 시민 5천여 명이 대우조선 주변을 촛불띠로 두르고 매각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시민들이 대우조선 앞으로 속속 직결합니다. 북문에서 서문까지 약 6.3km. 대우조선 건물을 완전히 둘러싼 5천여 명의 시민들은 어둠이 깔리자 촛불을 들고 대우조선 해양을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노동조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제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거든요. 절대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 거제를 죽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직원과 협력사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사내 대책위와 경남 지역 대책위도 매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군산 조선소를 폐쇄하고 지금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거제 범시민대책위와 대우조선 노조원 등 600여 명은 매각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오늘 청와대 앞 항의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인 장소를 기존 산업은행 앞에서 청와대로 변경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매각 중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본계약을 맺더라도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와 현장 실사 등 매각 완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지역 선전전과 서명 운동 등 매각 철회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민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일화에 가세했지만 각기 셈법은 달라 보입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초부터 시작된 정의당과 민중당의 단일화는 이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창구였던 진보원탁회의를 비롯해 최근까지 계속된 양당의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주민 여론조사와 민주노총 조합은 총투표를 병행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민중당은 조합은 총투표에 시민 경선인단의 직접 투표를 추가하는 민중경선제를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세 개 당이 한꺼번에 단일화를 논의하자는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민중당은 2자 간 진보 단일화가 먼저라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3자 원샷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희들은 2자 단이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한마디로 민중당을 빼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둘만의 그림을 만들어 내보겠다는 속셈입니다. 그쪽의 단일화가 지금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3자 원샷 단일화에 지금 최선을 다해 가겠고. 창원 성산 후보 단일화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후보 등록이, 25일에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민심을 왜곡하는 구태의연한 야합 정치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이제 먼지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불기 시작한 청정한 북풍이 먼지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남 지역은 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곳곳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지만 오후부터는 농도가 점점 더 낮아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운전하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고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남 지역 하늘 자체는 종일 쾌청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또다시 흐려집니다.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점 먹구름이 끼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모습인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 영하 2도, 의령이 영하 1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남해를 제외하고 모두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합천과 하동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오전까지 다소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잔잔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합천 영화 테마파크에서 촬영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현장에 투입할 보조 출연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남해군이 청사 신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청사 신축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동군이 오는 15일까지 홍보대사 활동을 하기 위한 대하소설 토지 속 인물인 성희와 길상을 공모합니다.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 문화체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거창 천적 생태과학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전시 콘텐츠를 늘렸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한파로 인해 고로쇠 수액이 2월 중순부터 생산됐지만 올해는 2월 4일부터 생산돼 생산 시기가 열흘 정도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과학원은 고로쇠 수액은 채취 기간이 3주 내외로 짧아 적정 시기를 놓칠 경우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수액 채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지역 학교와 유치원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인 로컬푸드 공급이 늘어납니다. 김해시는 우선 지난해보다 6곳이 더 늘어난 지역 모든 학교 115곳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80여 곳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로컬푸드 1,100톤을 공급해 6만 9천여 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이용 시민이 8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320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와 경북 등에 이어 5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 전보다 평균 9.7% 줄었지만 경남은 2.7% 주는 데 그쳤습니다. 경남도 의회 동남권 항공특위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항공특위는 건의문에서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은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데 불과하다며 수십 번의 검증을 거쳐서라도 안전한 동남권 신공항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의문은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에어부산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국제선 임시편을 크게 늘립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임시편은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 타이완 타이베이와 가오슝, 홍콩, 베트남 다낭, 필리핀 세부를 오가는 노선입니다. 특히 김해공항에서 다낭 노선은 임시편 추가로 주 11회까지 운항합니다. 이번 임시편 증편으로 늘어나는 좌석은 모두 2만 6천여 석에 이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